안녕하세요. 앤티맨입니다. 3월 19일 수요일이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종목 분석 삼성 SDI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보다도 이 심리 싸움을 잘 해야 하거든요. 자, 먼저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느 정도 마인드 컨트롤을 조금 할 수 있으셔야만 주식을 통해서 꾸준한 수익을 벌 수 있고요. 자, 주식 투자는 사람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와 보이지 않는 이 매수세의 싸움과 매도세의 싸움에서 자, 심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일단 먹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매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하고요. 또한 뇌동매매, 주가가 급등하는 부분에 있어서 뇌동매매를 금지하고 내가 매수한 종목들에 대한 매매 복귀와 이런 것들을 병합하다 보면은 즉 나만의 매매 방법을 찾게 되니까요. 그 부분을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지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증시 현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자, 나스닥이 1.7%, 다우지수가 0.62%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잘 선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86, 코스닥이 0.54. 어제 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길래 우리나라 증시도 장 초반에 좀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갔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에 국내 증시가 조금 탄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언제 증시가 또 밑으로 확 꼬꾸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자, 이번 주에 이슈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연준에서 FOMC 회의, 미국 증시가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마 내일 이후에 이 부분이 좀 나올 것 같은데 FOMC 회의에 따라서 주가의 급등락이 좀 나오기 때문에 또한 이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일단 예측은 우리가 동결로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증시에 대한 동결, 금리를 동결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동결은 거의 뭐 확정적이기는 하나 이후에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금리 인하는 아직 멀었다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미증시가 급락이 나오거나 상승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요. 이 여건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영향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다음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이유가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 선고일자를 아직 헌재가 내놓고 있지 않죠. 그래서 언제 선고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보편적으로 금요일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자, 금요일 날 선고를 하려면 어쨌든 선고기를 빨리 발표를 하고 나서 선고를 할 텐데 이게 금요일이 안 하면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일단은 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에 따라서 증시의 영향이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선고에 따라서 파면 조치가 안 되고 기각이 된다면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서 주가가 폭락이 나올 수 있고요. 뭐 선고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잘 나오면 주가가 또 크게 올라갈 수도 있어서 이런 영향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해서 주식에 좀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분석할 종목은 삼성 SDI가 되겠습니다. 삼성 SDI는 뭐 2차 전지 배터리를 제조해서 납품하는 그런 회사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뭐 물론 앞에 삼성자가 달고 있으니까 국내 최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2차 전지에 대한 테마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또 이제 이후에 또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황입니다. 자, 2차 전지라고 하면 우리가 향후에 이제 많이 바뀌게 되는 이 전기차,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재료로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제 국내 시장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또 뭐 SK에서 배터리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 쪽이 지금 중국 쪽, 뭐 비아드가 지금 1등이라고 하잖아요. 중국 쪽이 굉장히 이 배터리 생산, 전기차 쪽 확산을 하면서 나라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중국 쪽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전기차의 가장 아킬레스건으로 보이고 있는 이 화재, 전기차 화재의 영향에 따라서 조금 이 전기차 테마가 약간 시들해졌죠. 그에 따라서 삼성 SDI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또 최근 들어서 가장 어, 빅엿을 매겼던 자 유상증자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금액이 무려 2조나 돼요. 2조 금액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서 3월 14일인데 아마 이때 주가가 마이너스 6% 급락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20만 원짜리의 지지라인을 받아줘야 되는 지지선을 뭉개버리면서 떨어졌죠. 결국에는 이 지지선을 이탈했다라는 소리는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여기 20만 원짜리가 다시 한번 저항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만 원 이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원동력이 조금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삼성 SDI가 일단 악재는 나와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악재의 흐름에서 주가가 빠르게 반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추세 자체가 이제 이렇게 하락으로 꺾였으니까 계단식의 하락을 지속적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삼성 SDI가 2조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돈이죠.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돈, 즉, 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지금 얘네가 이제 부채가 자꾸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좀 이따 이제 기본적인 분석에서 볼 텐데 부채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부채에 따른 이자 비용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상증자라는 요런 거를 통해서 뭐 자금 확보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신주 배정은 4월 18일 기준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면 6월 19일 날 신주 상장이 늘어나면 이제 주식에 대한 수가 올라가잖아요. 주식 수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주식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주식에 대한 지분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결국 주가에는 안 좋은 시그널로 가져갈 수가 있죠. 자, 조달되는 자금은 미국 GM과의 합작 법인 그리고 유럽 헝가리 공장의 생산 능력 확대 가장 관심이 있는 전고체 배터리 라인의 시설 투자라고 합니다. 자, 이 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의 화재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서 배터리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유상증자 결정에 따라서 주가는 영향을 받았지만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인 성장과 함께 시설 투자 양상까지 대략 한 2, 3년 정도의 배터리 사업을 특성을 해서 어려울 때일수록 전폭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제 시장이 조금 다시 돌아오고 이 전기차의 수요가 더 급증했을 때 얘네가 이 대량의 생산을 할 수 있고 과거에 투자한 이 투자처를 가지고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다라고 회사에서는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뭐 2년, 3년 기다린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주가가 빠졌으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죠. 또한 얘네가 지금 유상증자가 나타나기 전에 기관이 43만 주를 매도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유상증자에 대한 이미 결정 부분을 알고 미리 손털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죠. 자, 그러면 삼성 SDI 일단 기본적인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기본적인 분석을 하는 부분, 매출과 또 재무 상태 이런 기본적인 분석을 해볼 겁니다. 뭐 모두 다 그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시면 알 수 있는 자료고요. 또한 전자공시 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트에 들어가셔서 회사의 이 사업 보고서 이런 것들을 좀 누구나 자유롭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숫자도 많고 모르는 단어도 많고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자주 보다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사업 보고서나 이런 재무 상태에서는 늘상 이 보던 것만 봅니다. 다른 것들 안 보고 보던 것들만 보거든요. 뭐 매출액이 될 수 있고 또 영업이익 그리고 회사에 가지고 있는 부채 뭐 영업이익률 뭐 이런 것들만 보던 것만 보기 때문에 자주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 SDI의 기본적인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SDI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자, 퍼가 20.41. 뭐 기본적인 부분이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PER은 10으로 설정되는 것이 적정가입니다. 10배가 적정가라고 시장에서는 일단 매뉴얼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PBR 기업의 청산 가치가 1배, PBR이 1로 되어 있으면 적정 가치고 1 미만이면은 저평가, 또 1 이상이면은 고평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발행 주식수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거 주식수를 보는 이유는 주식수가 너무 많으면 이 주가가 너무 무겁고 또 주가를 띄어 올리기 위한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발행 주식수를 보면 자, 6,800만 주 유통되는 주식수가 5천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적정한 수준의 주식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소형주는 1천만 주에서 한 2천만 주 정도가 되고요. 대형주는 5천만에서 7천만 주 정도가 되면 뭐 적정 주가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주식수가 많이 분포되어 있긴 한데 이 정도 5천만 주 정도면 뭐 그렇게 많은 주식수라고 볼 수도 없어요. 자, 대주주는 삼성전자, 연기금, 뭐 내노라 하는 어, 지금 굵직한 회사들이 가지고 있고요. 물론 당연히 삼성 SDI니까 대주주가 삼성전자가 되겠죠. 지분율 20.49%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의 지분은 확고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사는 대형 전지, 소형 전지 등 리튬 이온 2차 전지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생산하는 전자재료 사업 부분을 영위한다라고 보여 있죠. 결국에는 이 삼성 SDI의 이 성장성을 바라보고 있는 건 이 2차 전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수요가 현재는 지금 완전한 상용화가 되지 않았지만 수요가 폭발하면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기차를 끌고 다닌다. 뭐 그럴 때쯤에는 이 배터리 쪽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죠. 자, 시총을 보시면은 시총이 13조짜리 기업이고요. 매출액이 16조 5천억. 굉장히 매출액이 높고 우량한 대형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 SDI는 기업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말씀하지 않아도 다들 워낙 유명한 큰 회사고 아시기 때문에 일부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2022년에 20조의 매출액이 2015년에 15조 6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영업이익 역시 정말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라서 아마도 실적과 영업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의 영향도 당연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부채 비율을 보시면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100%가 안정적인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데 얘가 지금 92.52%인데 단순하게 부채 비율이 높진 않지만 부채가 점점점 늘어난다는 점, 75%에서 92%까지 늘어난다는 점이 어쨌든 회사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데 있어서 자꾸 부채를 늘리면서 어떠한 부분에서 돈을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은 그렇게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무 비율 쪽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들이 이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 부채 비율, 유보율 이렇게 네 개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자, 유동 비율이 보시면은 줄어들고 있죠. 2022년부터 해서 2023년, 24년 해가지고 유동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00% 미만으로 줄었고요. 자, 당좌 비율 역시 68%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즉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고 부채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무 상황, 특히 얘네가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야 그 돈을 가지고 많이 투자처도 밝히고 또 돈을 많이 사용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영업이익이 많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금액 가지고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채를 늘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ROE를 볼 건데요. ROE가 11, 12까지 올라갔다가 작년 기준 3.1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수익성이 많이 악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황도 그렇고 시장 점유율 또 미국 쪽에 대한 이 전기차 보조금 뭐 이런 이슈도 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엔솔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영업이익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적자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이 조금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더 첨다합니다. 개인들만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2월 24일 이후로 자, 기관 쪽에서 매수보다는 매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3월 13일 날에 대형 매도가 나온 게 보이죠? 저기 여기 기관 쪽에서 투신, 연기금, 상업펀드 모두 매도하고 있어요. 얘네가 다 유상증자를 알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물량을 많이 털어내고 있고 지금 기관 쪽에서 수급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주가가 막바로 V자 반등을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내가 이제 신규 투자자로서 이 삼성 SDI를 매수한다라고 하면 매수 타점을 좀 보다 신중히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 자리에서나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수해야지라고 덥석 무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매수 타점을 낮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배당을 살펴볼 건데요. 자, 그래도 어려운 와중에도 현금 배당을 1,000원 배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당 1,000원 배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당을 지급을 해주고 있고 대략 한 4월 정도 한 달 정도 남았네요. 4월달 19일 이렇게 배당을 해줬는데 4월 중순에 배당을 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관련해서 뉴스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은요. 자, 삼성 SDI 소액주주들이 트럭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유상증자 철회를 하라. 이렇게 트럭 시위도 좀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증권사들에서 목표가를 다 낮추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목표 주가를 25만 원을 제시하면서 전에 33만 원에 비해서 24% 낮은 가격의 목표가를 낮춰놨고 LS증권이 목표 주가를 16만 5천 원까지 내리면서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 목표가를 잡았네요. 어쨌든 삼성 SDI가 지금 기대하기는 좀 이르고 목표가를 낮추고 유상증자에 대한 이 그 위험성이 좀 아직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잔량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충격이 조금 가시고 시간과의 좀 싸움이 돼야만 주가가 조금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를 보면서
삼성 SDI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일봉 차트입니다. 한때는 80만원까지 주가가 올랐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주가 19만 2,500원. 오늘은 뭐 소폭 상승을 하고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여져요. 또 주가가 밑으로 한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지금 자리가 물론 과거의 고점을 생각한다면 많이 싸죠. 자,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몇 퍼센트까지 하락을 했는지 살펴보면 자, 고점 대비 마이너스 77%까지 하락을 했네요. 80만원 대비해가지고 지금 19만 2천원이니까 굉장히 많은 수치가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죠. 그리고 주가 하락할 때의 매물대를 살펴보면 자, 가장 많은 매물대가 어디 쌓여 있습니까? 이 자리가 되겠죠. 자, 막대 그래프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여기 구간 31만원에서 47만원. 자, 여기 구간이 제일 많이 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 매수를 했고 여기에 이제 많이 물린 매물대, 소위 말하는 주가가 올라갈 때 저항대가 될 수 있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자, 삼성 SDI의 목표가 내가 이제 이 종목을 지금 신규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목표가를 좀 잡아야 되는데 목표가를 1차로 31만원 또 위로 올라가면 47만원을 잡을 수 있는데 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좀 잡아야 되겠죠. 단순하게 차트를 그리면서 보는 것보다 현실적인 위에 목표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24만 6천원이 현실적인 목표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자리. 여기 지금 매물대가 1차 매물대가 있고요. 여기를 이렇게 뚫고 올라가 줘야 또 여기를 같이 올라가면서 31만원을 터치하겠죠. 근데 아마도 물린 사람들이 평단가가 24만원보다는 이 30만원대, 40만원대, 자, 여기 구간이 제일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본전 심리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매도 물량이 막 쏟아질 거라고요. 결국에는 이 구간은 넘기가 좀 힘든 그런 지역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측을 하니까요. 우선 삼성 SDI를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신규 투자보다는 물려있는 사람들 내가 삼성 SDI에 물려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목표가 탈출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종목을 좀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물타기죠. 물타기를 통해서 평단가를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무작정 내가 존버하면서 바라보고 있으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50만원대에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종목을. 그럼 50만원을 언제 올 줄 알아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뭐 10년이 될지 모르는 거죠. 물론 시간이 많고 내가 이제 뭐 당장 쓸 돈이 아니라서 그냥 묻어둔다라고 하면 뭐 10년 기다려도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 SDI가 지금 추세 자체가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요 녀석이 이제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일단 탈출을 하고 나의 자금을 좀 회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자, 기필코 이 평단가를 잘 맞추셔야 하는데 자, 평단가를 맞추는 기준으로는 이 매물대를 보는 거예요. 매물대가 어디 많이 물려 있느냐.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지점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빠른 탈출을 위한 평단가는 최소한 이 30만 원까지는 맞추셔야만 빨리 탈출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 30만 원도 막바라 올라올 수 있을지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내가 평단가가 40만 원이 넘고 50만 원이 넘고 이런 분들은 물타기를 해서 평단을 기필코 30만 원대로 좀 맞춰놔야 되면 되도록이면 30만 원 초반대 30만 원까지 맞추면 제일 베스트고요. 이 정도까지 맞추셔야 아마도 빠른 탈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평단가를 맞춰야 되는 요 가격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일단 뭐 삼성이 붙어 있으니까 삼성 SDI가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절대로 망하지는 않을 거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망하지는 않을 회사라고 생각하면 내가 요 윗가격에서 물려 있더라도 최대한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좀 맞추고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빠른 탈출을 시도해보고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 잘못했다라고 해서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고요. 평단가만 맞추고 빨리 탈출해보자.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종목 평단가를 맞춰야 되는데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추세를 보면 주가가 이렇게 정말 가파른 하락 추세를 하거든요. 물론 올라갔을 때도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가파른 하락 추세를 보면서 추세의 상단 터치할 때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집니다. 특히 이런 대형주 이런 종목들은 추세를 민감하게 움직인다고 보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서도 보시면 추세를 조금 더 타고 올라갈 수 있었지만 추세까지 못 올라오고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국엔 또 추세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주가를 보는 부분과 앞으로의 주가의 미래를 보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추세를 꼭 기억을 하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그려봤을 때는 자, 삼성 SDI의 첫 번째 매물대 21만원, 그리고 그 위에 매물대 24만원, 30만원,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세가 점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가 올라가 있는 이 저항대가 낮아지기 때문에 우선 삼성 SDI가 기술적인 반등이 가장 크게 나온다면은 21만원, 21만 5천원짜리를 터치를 해야만 그 구간에서 아마 매물대와의 싸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18만 6천원 여기가 지금 최저점으로 지금 잡혀 있는 자리인데 여기가 과연 최저점일까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자, 우선적으로 이 캔들에서 보이는 부분, 자, 여기서 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대량의 거래량이 보이죠. 자, 차트를 많이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장 위험한 거래량이 뭡니까? 음봉. 특히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장대 음봉을 포함한 거래량은 피해야 된다라고 하죠. 자, 여기서 유상증자 발표하고 음봉이 나오고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다는 점. 자, 이 말은 지속적인 하락을 예측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가가 조금 많이 회복을 하는 가장 여기 21만 원대, 20만 원대 초반 여기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를 만약에 주가가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양봉으로 안착을 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안착을 한다면 바닥 구간이라고 여기를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20만 원대를 안착하지 못하고 주가가 올라가다가 또 떨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 밑에 있는 지지 라인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삼성 SDI의 그 밑에 지지 라인은 어딜까요? 자, 여기 밑꼬리를 길게 달았던 이 자리입니다. 보시면은 대략 한 17만 9천 원 정도 나오는데 약간 버퍼를 두고 18만 원, 17만 9천 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018년이죠. 주가 상승하고 조정 쌍바닥 주고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 코로나 이슈로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 여기서 끌어올렸어요. 그럼 결국엔 이 구간과 이 구간에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삼성 SDI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물타기를 하거나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18만 원 요까지는 한번 기다리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 첫 번째로는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왔고요. 또 뭐 국내 또 미국 국내외의 증시에 대한 이슈가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주가가 계속 성장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이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이 무너지면 당연히 얘도 무너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보면 여기 17만 8천 원 아니면 18만 원 요 구간을 일단 내가 1차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타점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던가 반등이 나오던가 아니면 20만 원대까지 올라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물론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서 지금 19만 3천 원도 뭐 이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이평선들 역배열이죠. 우리가 가장 안 좋게 보이는 역배열의 이평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역배열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주가가 빠르게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횡보하거나 밑으로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보이고 그리고 이평선의 이격도가 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격도가 좀 좁혀질 때까지 아마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횡보만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생각할 정도로 직전에 여기 20만 원짜리를 이탈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이런 박스권의 형태를 움직일 수가 있었겠지만 여기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회복을 해야만 다시 한번 이렇게 박스권 형태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18만 원대까지는 기다려 보자. 이런 기다림의 부분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요 녀석이 이제 20만 원을 회복하는지 내가 저점에 떨어질 때 떨어지는 칼날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20만 원을 회복하는지를 꾸준하게 지켜보고 주가가 이제 이 20만 원의 지지 라인을 뚫고 저항 라인을 뚫고 완벽하게 안착을 해서 주가가 올라오면 그때 이 박스권 형태의 박스권 매매로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하고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를 하는 이 박스권의 매매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가가 지금 19만 3천 원인데 뭐 시장이 좋아가지고 20만 원을 돌파하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박스권의 매매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내일 미증시가 많이 떨어지고 또 우리 국내 증시가 많이 떨어져서 얘가 직전 저점이었던 18만 6,800원 여기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만 원에 신규로 매수로 대응을 해가지고 최대한 저점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삼성 SDI를 들어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 SDI 매매 전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물려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악재죠. 그래서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유증 이후에 주가가 내려왔지만 이 자리가 바닥이라고 안심하기에는 일러요. 그래서 추세 자체는 이미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삼성 SDI가 꼭 지켜줘야만 하는 이 20만 원 직전 여기 직전 저점이잖아요. 이 자리를 지금 이탈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19만 3천 원 주가가 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에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샀지라고 후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라면 당장 급하지 않으면 자 기다려 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매수 타점은 두 가지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직전 일봉 차트에서 보이는 18만 원에서 17만 5천 원 부근이 첫 번째 지지 라인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가를 할 때 지지선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가 직전 저점이었던 이 18만 6천 원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주가가 튀어 오르면서 20만 원을 회복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박스권을 그어놓은 박스권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박스권 하단은 20만 원이고요. 박스권 상단은 24만 원이니까 박스권 하단에 매수를 해서 박스권 상단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져서 18만 원짜리까지 내려와서 내가 매수가 들어갔다. 그럼 주가 올라갈 때 여기 20만 원짜리가 아까 저항이 된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20만 원에 일부 매도를 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물 타시는 분들은 기필코 저점 자리였던 이 부분에서 물을 타셔야 돼요. 지금 어설프게 물을 타셨다가 주가 한 번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수량은 늘고 손실은 더 늘어나겠죠. 스트레스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타기는 정말 신중하게 최대한 저점에서 하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 SDI 물리신 분들은 꼭 18만 원짜리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